천안의 한 고교 야구 클럽의 운영진과 학부모들이 클럽의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와중에 이것이 고소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천안시가 미국 외국인 투자기업과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유영채 천안시 의원이 천안시티FC의 운영과 관련해 박상돈 시장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다가오는 가운데 박경기 아산시장이 축제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아산시 의회가 개최한 의원 회의석상에서 지역 화폐 아산페이의 운영 변경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에는 지역의 한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구성된 사설 야구클럽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고교 야구팀들과 마찬가지로 주말 리그를 비롯한 많은 대회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클럽의 운영권을 놓고 기존 대표이사를 비롯한 세력과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이것이 자칫 학생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천안TV에서는 2주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연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이 문제가 왜 불거지게 됐는지 최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는 기존 천안 북일고나 공주고 등 충남도 내 대표적 야구부와 함께 활약할 야구클럽이 탄생했습니다. 이 팀은 기존 학교 운동부가 아닌 클럽 형식으로 활동하는 팀으로 창단 당시 코칭 스태프 3명과 13명 정도의 선수 구성으로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팀의 대표이사인 김종란 씨가 최근 천안 서북경찰서에 코치의 부인 B씨, 학부모 C씨를 각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게 되면서 팀 운영진과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고소장에서 기존 감독인 K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사기 및 횡령으로 고발을 당하고 학부모들은 K씨가 휴직하는 조건으로 기존 코치를 감독으로 내정하기를 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 자리도 승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완강히 거절했고 이후 B씨와 C씨가 계속된 업무 방해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최근 내부적으로 총회를 거쳐 새로운 대표 자리를 선정했고 감독 또한 기존 코치였던 지도자를 선임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승인도 거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학부모들의 총회와 대표 변경은 잘못된 것이며 감독 선임 권한 역시 자신들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임 감독 선발 과정에서 저희 야구단 대표 사업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구단 감독 공개 모집을 위하여 대한야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였고 감독이 지원하게 되어 금일 감독으로 이임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 측이 학부모들을 고소했던 결정적 이유는 이들이 법인 정관을 권한도 없는 회의를 소집해 개정했으며 멋대로 임시총회도 개최해 대표자를 교체하고 세무서 측에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고 대표자 역시 학부모 대표의 이름으로 바뀐 것이 사문서 위조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측은 자신들의 회의는 정권에 의해 정당한 회의였으며 김 대표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관 8조를 학부모들이 임의로 개정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정관 개정은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세무서 직원들도 승인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즌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터진 이번 갈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학생 선수들이 보게 되는 건 아닌지 어른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미국의 한 외투 기업과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폈다고 하는데요. 충남도와 함께한 이번 투자 유치 소식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동원 천안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외자 유치단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찾았습니다. 외자유치단은 현지 시각 18일 프릭스에어 서피스 테크놀로지와 1,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웅 충남도지사와 신동원 부시장, 존서만 부사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프릭스에어 서피스 테크놀로지 글로벌 본사는 100년 이상 최고의 산업 혁신을 이뤘으며 2021년 기준 1억 5,6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 체결로 프릭스에어 서피스 테크놀로지는 4,994.6 평방미터 부지에 반도체 스퍼터링 타겟 생산 공장을 증축할 계획이며 35명의 신규 고용 인원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번 외자 유치단의 투자 유치 성과가 천안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의회가 최근 제258회 임시회를 통해 시정 질문을 진행했는데요. 노종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에 속해 있는 많은 인원과 노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노종관 천안시의원이 천안시를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 산하예술단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는 점과 단원들의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노 의원은 현재 국악관현악단의 5개 단체 270명 정원 중 154명이 활동 중인 것을 언급하며 이는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인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운영비 역시 지난해 기준 109억 원의 운영비 중 93%가 넘는 비율의 금액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은 5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7년 천안시립 흥타령 총물단 창단 이래 1990년 시립합창단과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2005년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이 창단되어 정원 270명 중 총 149명의 단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시립예술단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예술단 단원들의 노령화에 대해서도 언급한 노 의원은 역량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유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단원들 간의 신구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천안시 측은 천안시는 타 도시와는 다르게 도농 복합도시라는 측면이 있어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5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와 비슷한 자치단체가 3개에서 4개 정도로 평균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차별화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측면도 이게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활동하는 예술단이 이번을 계기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부터 K리그2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시티FC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유영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박상돈 천안시장을 상대로 최근 구단 안팎으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올 시즌부터 K리그2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시티FC와 관련해 유영채 천안시 의원이 박상돈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가진 시정 질문에서 지난 김태형 감독의 사퇴 이후 새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Y코치와 관련해 협상 과정 중 작성됐다던 연봉 합의서에 대한 문제와 직원 채용에 관한 의혹, 선수 영입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에 대해 40분여의 긴 시간 동안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하차한 김태형 감독 사퇴 이후 축구단에서 코치를 감독으로 내정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당시 안병모 단장은 코치와 연봉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답변에 나선 박상돈 시장은 Y코치와 현 박남열 감독이 선임 과정 당시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것은 사실이며 합의서라는 것은
기본 및 위약 조건 등이 명시된 문서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는 문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각인에게 대해서 기본 조건과 위약 조항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논할 상황은 아니죠. 일종의 MOU니까. 그래서 수차례 협상을 했지만 선수와 코칭 스태프 구성 등 축구 철학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박남열 감독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유 의원은 이 밖에 골키퍼 포지션에서 고교 출신 선수를 2명이나 한꺼번에 영입한 것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박 시장은 주전 골키퍼의 부상으로 고교 출신 선수가 다수 경기에 나섰으며 프로에서의 첫 경험치고는 선전한 측면이 있어 가능성이 없는 선수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축제 성공을 자신했는데요. 특히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기존 진해 군항제와는 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질문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순신 종합운동장과 온양 온천역 광장 등에서 열립니다. 이순신 축제는 아산의 고유 지역 축제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간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열리는데 박경기 아산시장은 지난 61년간 축제와 완전히 다른 성웅 이순신만을 위한 축제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박 시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 성웅 이순신이란 이름에 걸맞은 품격을 갖춘 축제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축제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연합부의 흥행보다 충무공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이번 축제의 백미가 군악의장 페스티벌임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자회견에선 이 페스티벌이 기존 진해 군항제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박 시장의 언급에 따르면 차별을 갖는 지점은 축제장 환경 말고는 없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축제 성격에 맞게, 그 다음에 축제장의 공연 환경에 맞게 공연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우리 아산은 지금 진해와 비교를 하면 관람 시설과 축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환경은 훨씬 뛰어납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고 평면에서 앉아서 보는 그런 구조인데 반해서 우리는 스탠드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 초중고 학부모 추진위원회는 박경기 시장이 교육경비 일방 삭감에 반발해 이순신 축제 일정에 맞춰 보이콧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여기서 답할 사항이 아니고 시민의 양식에 맞는 행동을 해주기 원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박 시장이 먼저 양식 있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의 변경안이 충남 3단계획 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빙그레의 천안 입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2020년 12월 충남도와 천안시, 빙그레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동부바이오 산단 맞춤형 입주를 위한 계획 변경으로 주요 내용은 토지 이용 계획, 유치 업종, 기반시설 용량 등입니다. 시는 주요 심의 조건인 건축물의 디자인 개선 및 차폐 식재 이행, 주차장, 보행 동선 등을 감안한 교통안전시설의 추가 확보 시 조속히 3단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빙그레가 본 계획대로 천안에 들어서면 생산 유발 효과는 6,218억 원, 신규 고용 인원도 1,17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천안 동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혜택이 축소되는 와중에도 천안시가 천안사랑카드에 대한 10% 캐시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을 통해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예산십이 213억 2천만 원, 국비 41억 6천만 원 등을 비롯한
총 44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천안시는 캐시백 예산이 전액 지급되면 올해 천안 사랑카드 발행 규모가 최소 4,600억 원 이상, 지난해 캐시백 지급 대비 발행액으로 계산하면 최대 5,5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 의회 의원회의가 지난주 열렸습니다. 의원회의는 회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안건을 보고받고 향후 회기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시의원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특히 아산페이 운영 방침을 두고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아산시의회 제2회 의원회의가 지난 18일 오전 의회동 다목적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 집행부는 11건의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보고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낸 추가 경정 예산안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아산페이 운영계획 변경안을 두고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아산시는 5월까지 아산페이를 50만 원 한도로 선착순 운영하고 6월부터 한도를 재조정하는 한편 연 매출액 30억 이상 가맹점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쟁점은 6월부터 30억 이상 가맹점을 계약 해지하기로 하면서 시점을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이 나온 올해 2월로 정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시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2년간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아산시가 전국에서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로 굉장히 많은 가맹점과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로 인해서 지역 재정의 역외 외출을 막고 현재 자리 잡아가는데 이 행안부 지침 하나를 가지고 그 노력해서 열심히 맺은 가맹점들을 300여 개를 날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날 회의에선 제242회기 임시회의 일정, 예산 결산 특위 구성 현안 등을 자체 여부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엔 민주당 의원만 참석했을 뿐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던 전병훈 씨가 김지철 현 교육감의 지시로 현 천안 한들초등학교 학교 부지 채비지가 사기 매매됐으며 이를 교육당국이 즉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시설기획팀장으로 있었던 전병훈 씨가 김진철 충남교육감의 지시로 천안 한들초등학교 학교부지 채비지에 사기 매매 및 보증보험료 대납이 진행됐다며 교육당국에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병훈 씨는 지난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당시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음에도 학교 용지를 처분한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조합장이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10억의 계약금을 선지급한 점을 먼저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3일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수수료를 교육지원청이 대납했다는 게 전시 설명입니다. 천안 노석초등학교 신축 부지로 채비지를 구입하면서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증권을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을 보증해야 될 보험은 반드시 땅을 판 매도자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서명하신 저 문서처럼 충남교육청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첫 계약서 작성 이후 다음 날인 6월 3일 날 계약서에 보증보험의 가입은 조합장이 하고 보증보험의 보험료 납부는 충남 천안교육지원청이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결국은 타인인 제3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 교육청이 공금으로 예산을 지원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전병훈 씨는
이 문제의 핵심은 현직 기관장이 도시개발조합의 보증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승인한 것에 있다면서 납부를 지시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해 교육감이 서명한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와 관련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채비지 매매계약상에 포함된 내용이며 상호 간에 협의하에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것을 이행했을 뿐 행정상의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관련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를 살펴 봤을 때 매매계약상에서 어느 쪽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 조항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들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채비지 매매계약상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상호간에 협의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행을 하는 거죠. 약 4년여 넘게 이어진 전시의 이 같은 폭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교육당국의 앞으로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7연패에 허덕이던 천안시티 FC가 K리그2 참가 이후 첫 승점을 따내며 반전을 다짐했습니다. 천안은 지난 19일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 경기에서 후반 초반에 다미르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중반 이후 안산에 동점골을 내주며 결국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승부로 인해 승점 1점을 가져온 천안은 연패 탈출과 함께 역사적인 프로리그 첫 승점 획득이라는 조그마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천안은 오는 29일 리그 선두 경남 FC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 지역 농촌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며 농촌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단법인 천안 공동체 네트워크 함께 이룸 박두호 단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단법인 천안 공동체 네트워크 함께 이룸 시민들께서 어찌 보면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단법인 함께 이룸을 이제 저도 이름이 너무 길어서 보통은 그냥 함께 이룸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함께 이룸은 이제 어찌 보면은 천안에서 유일하게 농업 농촌 문제를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민들로 모여진 그런 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고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이제 이유는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충남도청이 충남도 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고 시군별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이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센터를 민간에 이제 위탁을 주고 이제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드는 일에 참여를 했었고 그거를 수탁할 수 있는 민간 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그 주변에 계시는 그런 시민사회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사단법인 천안 공동체 네트워크 함께 이름이고 뭐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농업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농업농촌에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께 이룸,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함께 이룸에서는 천안 지역 농촌 신활력 사업 추진을 통해서 이 농촌 문제를 함께 이제 공감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또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신활력 사업을 이제 천안시로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기 전에 저희 법인이 하고 있는 일은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절실히 느낀 것이 농촌 마을이 사실은 되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되게 소외돼 있고 그 공간을 뭔가 유의미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서 하는 경제활동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되고 생산성도 있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러면은 이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천안 시민에게 좀 더 가까운 데서 공급할 수 있는 로컬 푸드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렸고 천안시에
그러니까 우리 농촌 실현력 플러스 사업,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번 로컬푸드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천안시가 이제 거기에 그 응대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 사업을 주제로 한 천안시 농촌 실현력 플러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농촌이면 사실 저희의 어떤 뭐 먹거리, 네.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멀게 느껴졌는데, 그렇게 로컬푸드로 다가서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다면 좀 더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천안이 도시가 워낙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확대되고 팽창되다 보니까 농촌이 있는지도 잘 모르죠. 대부분 특히 젊은 친구들 그쵸. 같은 네, 경우에는 새로 천안시로 유입된 그런 예. 분들은 천안시에 농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천안시가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해봤는데, 실제로 천안시의 농업농촌 규모는 충남 전체로 봤을 때 한 2, 3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예. 실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산물들도 굉장히 천안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다만 천안에 그렇게 많은 소비자, 67만에 가까운 그런 많은 소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농산물이 천안 시민들에게 가는 비율은 아마 많이 예. 많이 돼봤자 한 20% 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가까이에 있는 농산물을 가까이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농민도 좋고 예.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것인데, 이제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또 농민도 이제까지는, 저도 농민인데요. 예. 농민도 이제까지는 사실은 내가 생산하고 싶은 걸 생산했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 고민은 사실은 거의 안 해왔어요. 그냥 내가 생산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왔지 시장의 니즈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공감하지 않고 생산을 해온 편이 좀 그런 면이 좀 있는데요. 예. 로컬 푸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소비지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산물이 무엇이고 그 양이 얼마나 되고, 이것을 뭐 이제 기획 생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알고 그 정보들이 농민들에게 전달되고, 농민들은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제 소비지에게 전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면 농촌이 지금보다 조금 더 소득을 높게 가져갈 수 예.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지난해에는 제1회 천안 제터먹이 페스티벌을 개최하셨습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네,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뭔가 좀 먹거리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먹거리를 가지고 매년 하는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뭐 농민들끼리의 그런 잔치가 아니라 소비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소비자들이 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중요하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지역에는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비근한 예로 뭐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배추 한 포기가 저 전라도에서 오는 것보다 천안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이동거리가 훨씬 짧고, 예. 우리가 그걸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푸드 마일리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마트, 롯데마트에 가서 농산물을 사는 게 훨씬 더 편의성이 높을 수는 있으나, 예. 실제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과연 그렇게 먼 곳에서 농산물을 송해서 먹는 것이 맞나? 그런 의구심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페스티벌이라는 걸 통해서 단순히 장터만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왜 로컬 푸드가 중요하고 이 로컬 푸드의 소비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자. 근데 작년에는 시일도 좀 촉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소득은 저희가 못했는데, 아마 이제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가급적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예.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축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것이 최고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지역계 최고야라는 말로 더 다가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로 또 이제 농촌 신활약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한다고 좀 아쉬운데요.
올해 한 해 그 마무리를 하는 한 해만큼 계획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사업의 특성상 총 이 사업 연도는 4년으로 되어 있지만 예. 실제 사업이 선정되고 기본 계획 수립하고 뭐 시행 계획 수립하고 이 과정이 거의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사실은 작년부터이고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업비는 있지만 이 사업비를 써줄 수 있는 시민의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70억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건물 뭐 한 70억짜리 하나 딱 짓고 마는 거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이 사업은 로컬 푸드 시스템 내에서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는데 이 중간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생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중간에 시스템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중에 되게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중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즉 중간에 유통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농산물을 수집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가공하고 카페하고 레스토랑 이런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마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데 이게 생각보다 시민들이 아직 홍보도 덜 돼 있고 또 막상 그런 쪽으로 창업을 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사업비가 좀 늦게 소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라고는 하지만 또 어떤 아직 사업비가 다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별도로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마무리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 뭐 특별한 게 있다고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작이고 첫 발을 디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안시하고 같이 천안시 시민들하고 같이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공을 들인 사업 꼭지가 소비자의 조직화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하면은 늘 생산 사이드에서 생산자들만 중심이 돼서 많은 일들을 많은 논의들을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이건 약간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천안시에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께서 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먹는 게 이렇게 좋은 거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우리가 이걸 잘 소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뭐 시의회라든가 이제 시청에 전달이 될 것이고 저희 농민들이 10번 떠드는 것보다 시민들께서 한마디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남은 일이 소비자들을 조직화하고 그 조직화된 소비자들이 지금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안 로컬푸드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사진들과 이사장님을 이제 뽑았고 조만간 이제 그 창립총회를 저희가 할 거고 제 바람은 이제 이 협동조합이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좀 조직화된 먹거리 운동으로 좀 승화를 해서 내년 말쯤 이렇게 천안시에 예를 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하는 천안시의 생협이죠. 생활협동조합. 예를 들면 천안시민협동조합, 뭐 천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협조직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생협조직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면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한 저희 사단법인 함께 이름도 그렇고 천안시도 그렇고 뭐 이 사업은 그래도 돈 쓴 만큼 값어치를 했다라고 뭐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미 좀 해주신 얘기도 있지만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해결 과제는 그럼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뭐 아마 이 질문은 대통령한테 드려도 심플하게 답변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뭐 너무 많은 문제가 산재돼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 우리 농업농촌 문제 중에서 정말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회사도 이게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도 보면은 젊은 인력이 계속 수혈이 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내쫓기고 그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수혈되지 않으면 사람도 계속 새로 피가 만들어져야 되듯이 근데 농촌은 지금 제가 저희 마을에서 막내거든요. 네, 제 밑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한 20년만 있으면 저희 마을에 저 혼자밖에 안 남는다는 그런 얘기고
농업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유지가 되고 농촌이라는 공간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서 실제 그 공간을 사랑하고 아끼고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절실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 귀농귀촌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그것도 능력 없는 청년이 아니라 능력 정말로 있는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농촌 공간을 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청년들의 그런 어떤 인식 개선, 그런 방안, 그런 해결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천안 소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산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도 굉장히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고 실제로 품질이 굉장히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소비자분들께 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갖추어서 소비자들께서 좋은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을, 천안의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천안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도훈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천안시를 위해서 또 천안의 먹거리를 위해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 횡령 등 범죄 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일명 검수완박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현재까지 가세한 격이라는 지적이 있는 대목입니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북한의 지도자까지 찬양하는 교육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나에 대해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입니다. 이렇기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어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만 있을 뿐 토론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모 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 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이 아닌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해 어떤 일,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죠. 이 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과 논쟁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론이라는 뜻의 디스커션은 고대 그리스어 디스코스에서 시작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디스커션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디베이트, 즉 논쟁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논쟁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토론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은
이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이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했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호가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